2021년 4월 20일 브로커리 뉴스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제 IT 뉴스입니다. 연합뉴스, 나사 우주헬기 화성서 동력 비행 성공. 지구 밖 행성서 처음.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우주헬기 인저니어티가 현지 시각 19일 화성 하늘을 비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인류가 지구 외 행성에서 제어가 되는 동력체를 비행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헤럴드 경제 1억 9천만 원짜리 기재부 홍보 웹툰 10점 만점에 5점. 혈세 낭비 문매. 기획재정부와 기재부가 혈세를 들여 연재한 브랜드 웹툰이 평균 5점대의 처참한 별점을 받으며 막을 내렸습니다. 2억여 원에 달하는 혈세도 인기 웹툰 여신 강림을 연재 중인 야옹이 작가도 소용없었습니다. 기재부 사무관과 작가 지망생의 로맨스라는 스토리에 무리한 정책 홍보가 더해지며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지 의도를 모르겠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헤럴드 경제, 석유공사, 41년 만에 완전자 본잠식. 연간 이자 비용만 4천억 원. 지난해 한국석유공사의 부채가 자산 규모를 넘어서면서 완전자 본잠식 상태에 처했습니다. 1979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특히 대외 차입금 의존도가 83%에 달하면서 이자 비용만 연간 4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석유공사의 지난해 총부채 규모는 18조 6,449억 원으로 전년보다 5,139억 원 늘었습니다. 세계일보, 아파트 증여 역대 최고 수준으로 폭증한 이유. 오는 6월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양도소득세 강화를 앞두고 지난달 서울 강남구에서 아파트 증여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들이 세금 중과를 피하려 매도냐 증여냐 갈림길에서 증여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1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월간 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구의 아파트 증여는 812건으로 전달 129건과 비교해 6.3배나 급증했습니다. 머니에스, 시중에 풀린 돈 잡아라. 카뱅 우리은행, 고금리 적금 출시 잇따라.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 속에서도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들이 고금리 적금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뜨겁게 달아올랐던 주식시장이 최근 소강 상태에 접어든 데다 비트코인에 몰린 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는군요. 지금까지 경제 IT 뉴스였습니다. 두 번째 국제뉴스 전합니다. 첫 번째 연합뉴스입니다. 바이든 오늘부로 미국 모든 성인의 백신 접종 자격 꼭 맞으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9일 이날부터 미국의 모든 성인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접종할 자격이 부여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영상을 통해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다. 오늘부로 모두가 백신을 접종할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백신이 충분히 있다. 여러분은 보호받아야 하고 이웃과 가족을 보호해야 한다. 그러니 백신을 꼭 맞으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연합뉴스 소식입니다. 전기차 주도권 놓고 대격돌 상하이 모터쇼 개막. 코로나19 대유행이 여전한 가운데 세계 최대 규모의 자동차 전시회인 상하이 모터쇼가 개막했습니다. 독일의 대중차 회사 폭스바겐 상하이 모터쇼의 초대형 전시장을 꾸렸는데 전면에 순수 전기차 모델인 ID 시리즈 제품을 대거 배치했습니다. 세계 최대인 중국 전기차 시장에 안착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친 겁니다. 현대차, 포드, 벤츠, BMW 같은 전통 완성차 업체들도 상하이 모터쇼에서 일제히 새 전기차 모델을 쏟아냈습니다. 전기차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전통 완성차 업체들과 기존 시장 주도권을 쥔 전기차 전문 업체, 진영 간의 대결이 올해의 관전 포인트로 손꼽힙니다. 세 번째 MBN 뉴스입니다. 증상이 다르다. 인도에서 이중변이 확산. 인도에서 이중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코로나19 상황이 통제 불능 사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인도를 입국 금지 대상인 적색 국가 명단에 넣었습니다. 보통 코로나19 증상은 기침과 인후통, 근육통과 발열인데 최근 인도 확진자들은 메스꺼움과 충혈, 두통 등을 호소합니다. 증세도 다르지만 젊은 층이 더 감염된다는 것도 눈에 띕니다. 현지 보건 전문가들은 인체 침투의 핵심 기능을 하는 스파이크 단백질 유전자에 주요 변이가 2개나 발생한 이중변이 바이러스 탓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국제 소식이었습니다. 세 번째 정치편 기사 이어집니다. 뉴스원, 법무부 라임 술접대 의혹 검사 2명 대검 징계 요청 방침. 라임 자산 운용의 검사 술접대 의혹을 감찰한 법무부가
술자리에 있던 검사 2명에 대해 중징계 의견으로 대검찰청에 징계 요청을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실은 라임 사건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접대했다고 폭로한 현직 검사 3명 중 2명이 실제 접대를 받은 혐의를 확인하고 대검 감찰부에 중징계 의견을 전할 방침입니다. 경향신문 문 대통령 국민의 질책 쓴 약으로 여기고 새 출발 전기로 삼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국민의 질책을 쓴 약으로 여기고 국정 전반을 돌아보며 새 출발의 전기로 삼겠다며 지금까지의 성과는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고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공개석상에서 관련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처음입니다.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 후 처음 열린 공식 회의 자리를 빌어 국정 운영에 대한 의지를 다잡는 한편 정책 보완 등 민심의 요구에 부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국경제TV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징병제는 여성차별. 모병제 도입해야.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19일 모병제에 찬성하는 입장이고 도입을 서두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여성운동가 출신이자 국회 여성가족위 간사인 그는 이날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아이킥에 출연해 남성 중심의 징병제가 여성의 전 삶에 걸쳐 특히 일자리나 직장 문화와 관련한 성차별의 큰 근원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 이틀치를 53일째 나눠 맞는데 11월 집단 면역 희망 고문 아니다. 정부가 거듭 코로나19의 11월 집단 면역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국내 접종이 이스라엘 등 선진국과 비교해 더디고 확진자는 급증하면서 제기된 11월 집단 면역 회의론을 반박한 것입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코로나19의 11월 집단 면역 달성과 관련 희망 고문이 아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날 홍 총리 대행은 최근 백신과 관련한 여건 변화 등 걱정스러운 부분은 대응하고 있다며 추가 공급 논의가 마무리 단계고 외교적 경로로 협의가 물밑에서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정치 뉴스였습니다. 네 번째 사회 뉴스 전합니다. 이데일리에서 전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인 세종시 공무원이 집에 인터넷 설치 기사를 불렀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2주간 자가격리를 하라는 통보를 받으면서 생업에 피해를 입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은 한국경제에서 전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기저질환이 없는 40대 간호조무사에게 사지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약물학 박사 출신인 서 의원은 40대의 건강한 여성에게 발병 자체가 드문 병이 갑자기 생겼다면 백신 접종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한국경제TV에서 전합니다. 장애인 노인 보훈 돌봄 종사자와 항공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19일 시작됩니다. 또 일주일 뒤부터는 의료기관과 약국 종사자 등 보건의료인과 만성신장 질환자에 대한 접종이 시작되고 군인과 경찰 등 사회 필수 인력 접종도 비슷한 시기에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세계일보에서 전합니다. 부산 한 식당에서 손님이 먹던 육수를 육수통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줬다는 주장이 사실로 확인돼 해당 식당이 행정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부산중구청은 19일 오후 해당 식당을 찾아가 현장 조사를 벌였고 온라인 커뮤니티 글 작성자 주장이 사실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분야 뉴스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주식회사 브로우커리